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참 알 듯 모를 듯 좀 복잡해요. 되게 간단한 사건인데 이 검사들이 희한한 장난질을 치면서 매우 복잡한 사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쌍방울이 북한에 한 100억 정도, 100억 원 정도를 보낸 거예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도움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북한은 도와준다고 하고, 그 대가로 100억 정도를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거를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둔갑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을 계속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지금 확정 판결이 나서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검찰은 뭐 김성태라든지 안부수라든지 박용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조작을 했습니다. 위증을 하라고 부추겼고요. 위증을 안 하면은 너 감옥에서 영원히 썩게 만들겠다 협박도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한테도 똑같이 협박을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 끝끝내 그들의 요구를 뿌리쳤고요. 그 결과가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으로 이어집니다. 검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대북 송금 사건을 한 번 더 기소합니다. 한 번 기소해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또 기소를 하죠. 이중 기소입니다. 말 그대로. 자, 지금 현재 이화영 부지사는 똑같은 사건으로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첫 번째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거였습니다만, 두 번째로 가면 이거를 뇌물로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북한에 뇌물을 바쳤다, 혹은 이재명이 대북 송금, 이재명이 북한에 방북을 하기 위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낸 거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3자 뇌물죄, 이렇게 묻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윤석열이가 사고를 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보낸 대북 송금은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김성태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 김성태 돈이다 라고 주장을 바꾼 거죠. 김성태가 이렇게 주장을 바꾸면서 이화영 부지사한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리한 진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김성태가 대북 송금은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나 경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성태 나 자신을 위한 거였고 내 개인 돈이었다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며칠 전에는 서민석 변호사, 그러니까 이화영의 변호인이었는데 이화영과 이재명을 검찰에 팔아넘기려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자신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뜻에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그 자리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합니다. 검찰이 이화영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혔고 협박까지 했다. 그래서 위증을 하라고 부추기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런 진술이었습니다. 김성태와 서민석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은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 안팎에서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내용들, 검찰이 나를 위증을 하라고 회유 협박했고 그래서 이재명을 위기에 빠뜨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가 끝끝내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연어 파티, 소주 파티 이딴 짓을 했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로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화영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조작된 진술, 조작된 증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해당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두 번째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은 김성태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김성태가 대북송금에 대해서, 대북송금은 이재명이나 이화영이나 경기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김성태 나 자신, 나 개인을 위한 것이었고 내 개인 돈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어디서였냐면요, 법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두 번 이중으로 기소가 됐다고 그랬죠. 지금 이중 기소된 것 중에 하나가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이재명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준 건데 원래는 이재명한테 줄 거를 북한에 대신 준 거다, 뭐 이런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아무튼 이 재판에서 김성태가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게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13일, 딱 3일 전이죠. 2월 13일 법정 최후 진술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 없다. 내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다 라고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며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대북 송금은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지 이재명이나 이화영의 대북 송금이 아니다. 아니 근데 이 자식 말이야, 지금까지는 이재명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했단 말이야. 경기도의 스마트팜 또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 이거를 내가 대신해서 북한에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검찰은 그 과정에서 북한에 몰래 돈을 줬잖아.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한 사람, 지시한 사람이 이화영이기 때문에 이화영한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검찰의 목표는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화영이 끝끝내 검찰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화영 선에서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검찰은 뭐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적인 어떤 그 비리도 있다고 하면서 정치자금법 또는 뇌물 요까지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김성태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죠. 북한에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돈을 줬다는 등,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는 등, 필리핀에는 북한 공작원이 올 수가 없는데, 심지어 국정원에서 필리핀에는 북한 공작원이 올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진우 판사죠. 신진우 판사. 예. 그 사람이 그냥 김성태 주장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성태가 뭐라고? 나 경기도를 위해서 준 게 아니야. 이화영을 위해 준 게 아니야. 이재명을 위해 준 거는 더더구나 아니야. 그냥 내가 필요해서 줬어 라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의 목적이 경기도를 위해서거나 스마트팜이나 대북 방북 자금으로 간 게 아니라 김성태 주가 조작 대가로 간 것이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야, 참, 이제서야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지난 2월 13일 대북 송금 사건의 2차 기소, 뇌물 혐의에 대한 공판, 이 결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수원지방법원은 김성태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공소기각. 재판이 잘못됐다. 아니, 검찰이 김성태를 기소한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주장한 대북 송금은 이거예요. 대북 투자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대북 투자, 뭐 남북 경제 협력 이런 걸 많이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대북 투자 사업에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 대북 사업 자금이라든지 이재명 방북 자금을 제공한 거다. 경기도가 필요한 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 그래서 대북 사업에 우선권을 얻겠다. 뭐 이런 주장, 이게 바로 대북 송금이다 라고 검찰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23년에 외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이화영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고 김성태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2025년 6월 5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은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차 뇌물죄로 기소하죠. 이번에 법원이 판결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뇌물죄 부분, 이것이 잘못됐다. 이건 이미 끝났고요. 이것이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중기소다로 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김성태한테 공소기각이 나오면 사실 이화영한테도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수원지법은 뭐라고 판결했느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 이미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한다 라고 판결 내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미 재판을 했단 말이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했다고. 이화영은 확정 판결까지 났다고. 그런데 이걸 왜 또 기소를 해? 이거는 검찰이 또라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이걸 어떻게든 간에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재명을 괴롭히겠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 번 한 걸 왜 또 물고 늘어집니까? 또라이도 아니고 말이야.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본조차 검찰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의 정적을 괴롭히고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뭐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화영의 공소 기각 가능성은 99.999%입니다. 그런데 공소 기각이 되더라도 이건 뭐 확정 판결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6월 5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납니다. 소위 말하는 검찰이 대북 송금이라고 주장한, 그래서 이것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2차 기소된 부분은 공소기각이 됩니다만 1차 기소, 이건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손 쓰려면은 뭘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재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재심입니다. 근데 재심을 하려면은요, 이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이걸 보고 확정 판결이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확정입니다. 게임 끝. 그런데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끝났는데 뭘 또 봐? 끝나는 걸 다시 보려면은 이미 끝난 그 사건이, 그 재판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야, 이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야, 이거 진짜 틀렸어. 야, 우리 진짜 큰 실수했다,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재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요한 증거가 조작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또는 뭐 범인이 새로 나타났다거나,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습니다. 살인 사건에서 어떤 사람을 살인범이라고 지목을 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엉뚱하게 한 10몇 년 지나가지고 진범이 잡혀버린 거예요. 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8차 사건. 8차 사건은 지금까지 경찰이
이거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주범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방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모방 범죄 대상자를 감옥에 넣었어요. 그 사람은 확정 판결이 났어. 그래서 감옥에서 썩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짜 주범인 이춘재가 8차도 내가 한 거야 라고 해버렸죠. 모방 범죄라던 화성 8차 사건이 실은 모방 범죄가 아니라 진짜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8차 사건 모방 사건이라면서 잡혀갔던 그 사람은 어찌 되는데? 네, 풀려나야지. 이럴 때 재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을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게 핵심적인 증거 뭡니까? 김성태 진술이죠.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얘네들의 진술이었단 말이야. 법원은 이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는 일치 안 하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돈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는 게 슬슬 드러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화영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는 이화영은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재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가 진술을 뒤집었으니까 재심을 할 이유가 충분하죠. 방용철도 지금 자신이 한 진술을 뒤집고 있고요. 안부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증거가 다 무효가 돼버린 거죠. 그럼 재심해야지. 재심 가능성이 지금 그 어떨 때보다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재심 청구 가능성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검찰의 진술 조작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엊그저께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 협박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나쁜 짓도 많이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다든지 아들, 딸을 이용해가지고 진술하라고 위협을 한다든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이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라는 걸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주요 증거가 됩니다. 핵심적인 유죄 증거가 조작됐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 아시다시피 법무부 감찰 자료가 나옵니다. 검찰이 연어 파티, 술 파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성태나 이화영이나 안부수, 방용철들을 회유, 협박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상태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재심 청구는 가능합니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판사 마음입니다만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재심 청구를 들어갈 만한 이유는 충분히 나온 겁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김성태 진술인데요. 그리고 이 김성태 진술과 관련된 검찰의 자백입니다. 검찰은 김성태한테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이 김성태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안부수, 방용철의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이 세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화영을 회유 협박했으며 마침내는 이재명을 주기로 했다. 이 사실이 지금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는 게 검찰이라는 거죠.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 개과천선하지 않는 이상 다른 태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분위기는 많이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법무부 감찰 자료 무려 1500페이지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500페이지나 되는 감찰 자료 이것이 공개되는 것 이것만 공개되더라도 이게 재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나 수사관이 이
진술 조작이나 뭐 증거 조작이나 또는 독직 폭행이나 이런 데 연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건 말고 그 사람이 과거에 맡았던 사건까지 다 재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용진이가 뭐 검사 뭐 수사관이라 칩시다. 오랫동안 뭐 십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이 수사관 생활하면서 사건을 많이 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감옥 보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데 20몇 년 만에 증거 조작, 독직 폭행, 진술 강요 요런 짓을 하다가 딱 걸렸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당장 그 해당 사건만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맡았던 사건들 다 뒤져봐야 돼. 다 재심 대상이 돼요. 그게 맞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91년인가 그때 강경대 사태가 났을 때 그 당시 김기설 씨라고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의 도화선을 짚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뭐 이런 뭐 유서를 남겼어요. 근데 그 유서가 대필이 됐다. 그걸 누가 대필했다?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대필했다라고 해서 그 강기훈을 자살 방조죄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조작극이었죠. 검찰의 조작극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작극이 가능했던 이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관이라는 사람이 문서감정을 개판으로 한 거야. 엉터리로 한 거야. 아니 검찰이 원하는 대로 증거를 조작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만 조작한 게 아니라 한 10년쯤 뒤에 다른 사건으로 적발이 됩니다. 이때는 민간인의 어떤 사건이었는데 필적 감정을 엉터리로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법원은 필적 감정을 조작을 하다 딱 걸린 그 사건만 무죄 판결을 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사건까지 다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도 자연스럽게 재심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당시 법원은 이 강기훈 측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강기훈 씨가 암에 걸려서 죽을 때 한 3, 4년 전인가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상태에 가서 마지막으로 신청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나 억울함이나 풀어주소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낸 재심 신청을 겨우 받아들여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경우든 간에 경찰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증거나 진술을 조작하고 이런 거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그런 일은 계속 반복돼요. 뭐 이 비슷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과거에 뭐 경찰관 하나가 일부러 막 넘어지는 척, 일부러 맞은 척하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해서 민원인을 폭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혐의로 집어넣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상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민원인들하고 약간만 트러블 있잖아요. 그러면 맞은 척하면서 으악 이러면서 쓰러져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꽤 여러 건을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꽤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게 딱 걸린 거야. 딱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되짚어 봤더니 억울한 사람이 숱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 아무튼 강기훈이래. 김성태 때문에 김성태 덕분이라고 해야겠네요. 여기는 김성태 덕분에 이화영 부지사의 재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 지금이라도 형 집행정지든 뭐 가석방이든 이제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마매 지원님께서 슈퍼챗 보내셨네요.
가마매면은 부산이거든요. 가마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할 때 부자가 가머서 부자예요. 산자가 매죠. 그러니까 가마매면은 부산인데, 예. 가마매 지원님께서 슈퍼챗이 아니라 후원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왕 뭐 얘기 나왔으니까 슈퍼챗 보내신 분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가을안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